해볼게요. 일단 3번. 이건 뭐 할 게 없어요. 탄젠트는 음수고 코사인은 양수래요. 코사인이 양수고 탄젠트가 음수인 4분면이 몇 사분면이냐고. 몇 사분면이야? 얼사탕코. 코사인 양수인 건 두 개밖에 없는데 5, 4분면? 4, 4분면인 거죠. 그걸 만족하는 뭘 구하래? 이게 질문할 게 뭐가 있어? 안 푼 거지. 자, 5번 다 틀렸어요. 5번 애들아,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를 해요. OP가 나타내는 동경을 나타내야 해요. 근데 먼저 P점을 찍기 전에 내가 다시 얘기하는 걸 원을 먼저 그냥 그리라고, 단위원을. 단위원이 아니라 원을 그리라고. 원을 그려놓고 여기 위에 한 점이 얘가 되라는 얘기인데 얘는 4, 4분면이죠. X가 10이고 Y가 마이너스 5 정도 되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여기가 12, 마이너스 5. 이게 점 P가 하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쭉 연결하면 얘가 동경 OP가 되는 거고 각 세타는 얘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너희들이 이걸 다 봤을 때 뭘 안에서 틀리는 경우가 많냐면 X좌표, Y좌표가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5가 나왔으면 이 길이가 10이고 이 길이가 5가 된다는 얘기라서 반지름의 길을 바로 구했어야 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시면 12제곱, 5의 제곱 합쳐서 계산하시면 169가 나오고 R제곱이 169인 거니까 R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반지름이 13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12, 마이너스 5. 사실 얘가 X고 얘가 Y고 얘가 R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사인 세타는 누구분의 누구야?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누구분의 누구야? R분의 X라고 해서 R값은 13, 13 집어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5, X에다 11을 집어넣으면 사인값, 코사인값이 나오는 거라서 이게 끝이에요. 탄젠트는 뭐가 되겠어? 네, X분의 Y. 이렇게 해서 해결된다고요. 근데 내가 말했던 건 뭐냐면 이 10이라는 값은 X좌표인 건 맞지만 사실 얘는 R, 코사인, 세타다라고 했었고 이 R값이 얼마라고? 13이라고 구했으니 13 코사인 세타가 10이라는 얘기는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10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같은 원리로 사인 세타는 13분의 마이너스 5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인값, 코사인값 구하시면 돼요. 끝. 됐죠? 14번. 그러니까 R값 안 구해서 틀린 걸 거야, 아마 너희들이. 자, 직선 Y는 마이너스 3분의 4 직선 위의 점 중에서 X좌표가 양수인 동경 OP. 동경 OP를 구해야 되는데, 새로 그릴게. 기울기가 1보다 작은 거니까 가파르게 내려가는 거겠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직선이 있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의 기울기를 갖고 있는 직선이에요. 됐죠? 그럼 여기 위의 점 중에서 X좌표가 양수인 점 동점 P라고 했으니까 누굴 말하는 거였어? 얘는 X표가 음수잖아. 얘는 X표가 양수인 거죠? 그럼 얘를 뭘로 보란 얘기야? P라고 보란 얘기인 겁니다. 무조건 단위원 그려놓고 시작하세요. 그래도 쉬워요. 그럼 OP가 나타내는 세타. 동경이니까 얘는 아니에요. 반직선이니까 얘만인 거라고. 그럼 각은 이게 세타인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해 뭘 거래? 코사인값, 사인값, 탄젠트값 구하는 얘기죠. 똑같은 내용이죠. 괜찮아요? 중요한 거 반지름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 반지름이 안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반지름은 1로 보라는 얘기죠. 그럼 이 범의 좌표값이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잘 보세요. 이게 인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여기가 3대 4예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내려가는 거니까 마사가 될 뿐인 거고. 그럼 여기 반지름하고의 비율은 3대 4대 5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반지름이 5라고 봐도 되고 반지름 1로 봐도 뭘로 버려? 이미 내가 3대 4대 5라고 구해버려서 반지름을 5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의 P점의 좌표값은 몇 코마 몇이야?
3, 마사, 3, 마사잖아요. 얘가 누구 말하는 거야? x, y 말하는 건데 이걸 뭐랑 똑같다고? r 코사인 세타. 5 코사인 세타가 얘랑 같은 거라고. 그러니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 얘는 뭐랑 같은 거야? 반지름 5 사인 세타랑 같은 거죠? 사인 세타는 5분의 마이너스 4. 코사인과 사인 나왔으니까 x분의 y 구하면 탄젠트 값이 나오겠죠. 됐어요? 20번. 이게 20번이네. 그죠? 이게 20번이었죠? 22번. 자, 일단 이 조건이 먼저 기억이 나야 돼요. 공통수학됐다는 거고요. 해볼게요. 루트 a분의 루트 b가 루트를 합칠 거야. 합쳐서 이렇게 루트 a분의 b가 될 건데 그냥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이너스를 붙여야지만 진짜 같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모가 양수인데? 분자가 양수. 분모는 음수고 분자가 양수라면 이 관계가 성립한다고요. 이거는 그냥 지금 너희들이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는 문제는 A와 B의 부호를 물어보는 A의 부호를 알려주는 조건이나 보시면 되는 거고 루트를 취해서 마이너스를 앞에 달아줘야 하는 경우는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일 때예요. 그럼 이제 너희들 다른 사람도 이거 기억해 두면 그럼 분수값이 아니라 그냥 얘네들 합쳤을 때 마이너스를 달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이러죠, 이거는? 네, 둘 다 음수일 때예요. A, B의 부호를 조건으로 줄 때 너희들이 이렇게 제시가 됐을 때 못 푸는 거는 이 기본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건 지금 암기입니다. 암기. 분수꼴이야 마이너스 달았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모 사인은 양수, 음수? 음수. 분자는 양수. 코사인은 양수고 사인은 음수인 거 몇 사분면? 4사분면이 되겠죠. 그럼 세타라는 값은 4사분면의 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 4사분면의 각이 세타라는 값이 무조건 2파이 내부 이내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270도하고 360도 사이면 되겠죠. 그걸 파이로 바꾸면 2분의 3파이와 2파이 사이다라고 해서 AB 값이 나올 것 같은데요. 4분면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됐어. 23번.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2세타가 나타나는 동경과 7세타가 나타나는 동경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가 된다. 이거 좀 어렵네요. 이건 좀 어렵네요. 두 동경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가 되어야 한다. 왜 어려울까요? 각으로는 7세타가 더 큰 값이야. 그죠? 확실하게. 근데 2세타랑 7세타를 비교하면 7세타가 월등히 더 큰 각인데 이 큰 각이 문제가 뭐냐면 한 바퀴를 더 돌고 와서 더 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를 빼고 나면 7세타가 더 작은 각처럼 보일 수가 있어. 다시. 만약에 가려울 때 이게 만약에 2세타였어. 7세타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7세타일 수도 있다고. 이해갔어? 각은 빨간색이 더 많이 간 거지만 한 바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는 한 바퀴를 돌다가 3, 4분면에 와 있는 것일 수 있지만 빨간색은 2, 4분면에서 멈춰 있는 녀석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값은 7세타가 더 크고 2세타가 더 작기는 한데 한번 해볼게요. 이 동경의 위치 관계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그냥 이게 7세타에 해당하는 동경이라면 2세타의 동경은 어디가 돼야 되냐면 얘랑 이루는 각이 몇 도? 60도가 되어야 해요.
그 60도가 여기가 60도일 수도 있고 여기가 60도일 수도 있는 거야. 괜찮니? 근데 왜 두 동경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라고 했냐면 봐봐요. 만약에 얘랑 있으면 반지선 두 개가 이루는 동경은 두 동경이 이루는 각은 여기거든. 이게 아니면 반대편이 되는 거잖아. 그럼 훨씬 더 커지는 거죠. 둔각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혼돈을 받기 위해서 그냥 예각이라고 말을 해준 겁니다. 어쨌든 두 각이 이루는 요 각이에요. 얘가 만약에 일치한대. 그럼 우리 어떻게 이용하는 거죠? 두 동경의 차가 얼마다? 360도 n이었고요. 만약에 반대 방향이었으면 차가 180도 곱하기 360도 n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근데 얘네들의 차이가 이건 얼마가 되는 거냐면 한 바퀴 딱 아니야. 반 바퀴도 아니야. 몇 도? 3분의 8 6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 안 될까? 큰 거, 작은 걸 뺀 값이 얘가 얼마가 된다? 3분의 파이 플러스 2n 파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요? 괜찮아? 차이가 이 값이 얘랑 비교했을 때 얘보다 한 3바퀴, 4바퀴 더 돈 녀석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진짜 하나도 공부 안 했지, 너. 동경의 위치 관계가 있으면은 그 각의 크기가 180다, 360다 이용한 다음에 마지막에 뭘 더해야 돼? 2n 파이 더했어야 되잖아. 360도에. 똑같이 얘는 마지막에 더해줘야죠. 됐니?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정확하게는 얘가 아니고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얘가 7세타고 얘가 2세타면 7세타 빼기 2세타는 60도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얘가 2세타고 얘가 7세타면 7세타 빼기 2세타는 음수각이 나올 거라고. 거꾸로 간 거라서. 그래서 이걸 둘 다 붙여줘야 돼. 이것 때문에 어려운 문제. 이것 때문에 어려운 문제예요. 끝!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5세타는 양쪽으로 나누면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n값에다가 숫자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EM 파이는 5로 안 나눠요. 잘못했다. 이렇게 나눠야 돼요. 됐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두 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다가 정수값 0, 1, 2, 3 마이너스를 넣어서 0부터 2파이 사이에 해당하는 각이 몇 개인지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 n에다가 정수값 하나씩 다 대입하면서 이 값이 0과 2파이 사이에 해당하는 게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 하라고요. 되겠어요? 너 동경의 위치 관계 그 문제 아예 기억이 안 나? 지난주에 했던 거. 그 YH 되지. 그 문제 관련된 거 이렇게 나왔을 때 풀어냈던 거 기억 안 나? 하나도 안 나잖아. 안 해. 대입하세요. n에다가 숫자. 애들 장담하는데 니네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다 까먹으면 오늘부터 한 것도 다 하나도 몰라요. 내가 지금 천천히 나가는 이유가 누적으로 너희들 익혀놓고 가라는 얘기인데 이걸 잊혀버리면 하나도 못해요. 넣으세요. 그럼 됩니다. 24번. 또네? 에이, 저 이런 문제 안 나오는데. 24번은 같은 문제예요. 이루는 각의 크기가 얘래요. 네. 근데 그 각의 크기가 여기선 3분의 8, 3분의 2파인 건데 마찬가지로 뿔맛 값 두 개가 있어야 될 거예요. 해보면 됐다가. 오케이? 이 문제만 풀어봐요. 지금 23번만 풀어봐. 23번하고 24번은 같은 문제거든요. 값만 다른 거고 다 구해봐. 몇 개 나오는지 보자. 유형평 과제도 보겠습니다. 16번. 네, 그림 잘 안 보이긴 한다. 반지름의 길이가 12인 원이 있고요. 이 원이 내접하는 작은 원이 6개가 있어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색칠된 넓이가
봐야 되겠다. 안쪽도 인지 아니군요. 실제 넓이가 이쪽이에요. 이거 다 더하란 얘기인 거야. 됐니? 그러면 방법으로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전체에서 뭐 이걸 빼고 얘도 뺀다고 가능해요. 근데 딱 봐도 이 6개가 넓이가 다 같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요거 하나의 넓이만 구해서 곱하기 6 하면 답 아니야? 그게 쉽겠다 이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요 하나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좋아요. 일단 이해하기 쉽게끔 원의 중심을 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 주황색으로 연결한 원의 중심 간의 이 점을 연결한 도형이 무슨 도형이 되죠? 무슨 육각형? 이거 정육각형일 거야, 정육각형. 그죠? 그럼 난 여기서 보조선을 이렇게 해볼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또 안 예쁜가? 꼭 이 방법만 쓰라는 건 아닌데 저렇게 부채꼴 잘라내 볼게요. 그럼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얼마야? 네. 이 부채꼴의 중심각은 3분의 파이 60도가 되는 거고 여기 중심과 여기 중심을 연결해 보면 이 길이가 여기에 반지름으로써 길이가 같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연장을 했을 때 그림 좀 잘못되긴 했는데 이 길이가 다 같아지면서 원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원이 이렇게 되는 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는 뭘 구하자는 얘기인 거야? 이 부분. 이 부분 넓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요만큼인 거고 2배 하면 여기 6배 하면 전체 넓이. 반복된 패턴이 있으니까 요거 하나의 넓이를 우리가 구하면 어떨까요? 예요. 그래서 물론 여기 것도 구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요거 하나만 구할게. 방법은 이거 안 될까요? 빨간색을 포함한 중심각이 몇 도인? 네, 30도가 되는 전체 부채꼴 넓이를 구한 다음에 뺄 거야. 나머지 부분을. 근데 한 번에 뺄 수가 없고 요건 뺄 수 있죠. 요거 빼자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또 뭘 빼? 요 부채꼴. 이렇게 빼면은 이게 바로 빨간색 넓이 아닐까요? 이렇게 구하자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거 구한 다음에 곱하기 12. 12 하면 그게 답일 거예요. 됐죠? 그럼 물어볼게요. 이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2라고 했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란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가 10이야. 여기 중심각이 있어. 우리가 뭘 알아내야 되냐면 주황색 요 한 변의 요 길이 알아내야 돼요. 요 길이. 요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맞아? 힌트는 요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요게 2x인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얼마일까요? 요 길이가? 이게 30도의 삼각형이라고. 그렇지. 여기가 x고 여긴 2x고 여기는 루트 3x란 말이야.
그럼 요 길이가 2x인 거죠? 이렇게 연결하면 이거 x 아니야 반지름? 이거 x고 이거 x고 이게 2x면은 이 전체 길이는 3x 아닌가요? 3x가 바로 이 큰 원의 반지름인 12였다는 거야. 그래서 x는 얼마야? 4예요, 4. 그래서 이 길이가 4예요, 이게 4. 이거 4예요. 됐죠? 여기 30도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12이고 중심각이 6분의 파인 넓인 거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144 6분의 파이 12파이가 나오고요. 얘 같은 경우는 요거 말하는 건데 여기가 4예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1대 루트 3대 2라서 4루트 3이에요. 여기는 4고 넓이 구하면 곱하고 나누기 하면 8루트 3이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얘인데 요 부채꼴은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60도 아니 60도 아니 120도 120도니까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반지름 말고 중심각 하니까 또 2분의 1 4의 제곱 2분의 1 r제곱 세타 하시면 넓이 나오죠? 이거에서 이거 두 개 빼고 곱하기 12 하면 정답이 됩니다. 좀 복잡한 활용 문제가 많네요. 16번 했고 세타가 6분의 5파이래요.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구하여라. 지금은 하는데 나중에 가면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하지마. 이거 빼요. 나중에 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냅둬놔. 나중에 가면 이거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단순하게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해가지고 원을 그려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알게 되면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거야. 탄젠트 세타는 내가 왜 알지 모르겠어. 코사인분의 뭐라 그랬어? 사인이죠. 그 앞에 코사인을 곱하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뭘 구하라는 얘기야? 사인 세타 구하라는 얘기야. 세타가 6분의 5파일 때 사인 세타가 구하라는 얘기야. 6분의 5파이 동경 찾아놓고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 y값 구하면 그게 바로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하세요. 좋아.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세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을 때를 구하세요. 아이고야. 일단은 절대값을 취하면 A 대 B A,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보자. 몇 사분면? 4사분면. 이쪽이에요. 이쪽에 있는 건데 A가 작고 B가 더 큰 거죠. 굳이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의 크기를 비교하면 1대 루트 3이 되겠지? 근데 A는 X, B는 Y 좌표인데 4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일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반지름은 2예요. R은 2인 거고. 그럼 A라는 좌표값은 사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X좌표인 거니까 2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A란 얘기인 거고 2 사인 세타는 B란 얘기 아닐까요? 괜찮죠? 그런데 A는 양수, 음수, 4사분면이어서 A는 양수고 B는 음수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2 코사인 세타는 양수일 거고 2 사인 세타는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라고? 1대 루트 3이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눈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X값이 더 짧고 Y값이 더 길다는 얘기거든?
여기면 x랑 y 값이 같은 거고 얘보다 더 아래로 가면 이게 길이가 y 길이가 더 긴 거고 x 길이가 더 짧은 거잖아요. 요런 관계란 얘기야.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비가 양수였을 때 1대 루트 3이라고요. 그럼 여기 직각이고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루트 3이면 여기는 얼마인 거야? 2인 거잖아. 근데 실제로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좌표는 얼마인 거야?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좌표가 나왔어요, 그냥. 됐죠? A와 B를 안다고요. 그럼 얘네들을 2로만 나누면 코사인 사인 값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걸 풀면 됩니다. 끝. 네. 지난 시간에 이 정도까지 했고요. 자, 26번의 뜻이 뭐라고? 탄젠트랑 사인 루트 취한 걸로 곱해서 합치면 앞에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된대요. 어떤 뜻이라고? 둘 다 음수란 얘기죠? 그럼 탄젠트 음수, 사인 음수인 거 몇 삽이면? 탄젠트와 사인이 모두 음수라고요. 그럼 코사인이 양수겠죠. 세 개 모두 다 음수가 되는 건 없어요. 하나는 무조건 양수여야 돼. 그래서 사인과 탄젠트가 음수면 코사인이 양수인 겁니다. 됐어? 그래서 4사분면이라는 거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거는 니들 과제 안 한 사람들 내가 나중에 다 시켜야 되겠다. 이거 너무 안 했다. 자, 오늘 진도 나갑시다. 오늘 좀 할 게 많아서 108페이지까지 나갔고요. 109페이지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비슷한 걸 설명한 적은 있었고요. 일단은 오늘 하는 건 먼저 암기부터 그냥 할 거예요. 별거 어려운 거 없어서 그냥 할 수 있어. 증명도 간단히 할 건데 증명보다는 너희들이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암기를 바로 할 겁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거는 내가 지난 시간에 먼저 얘기했어요. 탄젠트 세타를 우리가 정의하기로는 x분의 y라고 정의를 하자고 했었어요. 그죠? 증명은 이렇게 돼요. x를 r 코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y를 r 사인 스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약분돼가지고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공식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야. 근데 이건 내가 이미 암기하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탄젠트는 그냥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암기해. 알겠죠? 증명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해결된 거잖아? 중요한 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 암기. 언제 쓰는 거냐면 어떤 방정식이나 부등식 문제 풀 때 식을 정리할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여러 개가 나와서 되게 헷갈려요. 특히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탄젠트의 경우는 더 헷갈리다고. 그래서 탄젠트가 나왔을 때는 코사인과 사인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바꾸는 방법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이거밖에 없어. 바꾸는 방법은. 저걸로 바꾸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각이 같기만 하면 돼요. 얘가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얘가 같기만 하면 사인을 제곱하고 코사인을 제곱해서 더한 값은 무조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건 그냥 암기. 신기하죠? 모든 사인 코사인은 제곱해서 더하면 항상 1이에요. 오케이. 증명은 별게 없어. 만약에 얘들 갔을 때 여기가 이게 동경이야. 이게 x고 이게 r이겠죠? 이게 y 아니겠니? 얘는 피타고라스 쓸 수 있는 거잖아. x랑 y를 제곱해서 더하면 뭐가 돼요? 이건 거잖아. 근데 여기 x에다가 우리가 뭘 집어넣을 거야? x는 뭐랑 같은 거라고? 코사인. 너무 쉽다. x는 뭐라고? r 코사인. 맞아? 그럼 여기다가 r 코사인을 집어넣고 제곱해버리면 r제곱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고요. 여기는 r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r제곱 약분할 수 있어 없어? 1. 그래서 이 공식 나오는 거야.
증명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외우는 거야. 뭐라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무조건 1이야. 같은 각이면 돼요. 각이 얼마나 크든 작든 음수랑 상관없어. 무조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야. 그럼 얘 또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식 안에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다 있으면 동량으로 묶기도 애매하고 계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인 코사인 중에 하나를 없애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돼요. 예를 들어 사인 제곱 세타는 1마 코사인 제곱이잖아요. 얘들아 참고로 얘는 이거랑 같은 뜻이에요. 제곱을 각 뒤에 안 쓰고 사인과 각 사이에 쓰는 이유는 얘를 여기다 쓰는 순간 이거는 각만 제곱하는 뜻이에요. 각만. 사인 세타를 전체를 제곱하는 게 아니라 각만 제곱해서 사인을 붙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얘랑 달라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넣어줘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인 세타 전체를 제곱하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따라서 그럼 이거 사인 제곱 세타가 얘라면 사인 세타는 양변의 루트처럼 되는 거니까 뿔마 1마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이해갔죠? 그럼 사인 대신에 얘를 대입할 수 있는 거니까 사인은 사라지고 코사인만 남겠죠? 이럴 때 보통 이용한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또 복잡하신 뜻을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되는 숫자 1로 대체하면 사인, 코사인 없어지면 더 간단해질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써요. 얘는 많이 써요.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을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다? 1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얘는 왜 나온 거지? 뭐야? 자, 밑에는 개념식 1번 볼게요. 굳이 왜 그렇게. 세타가 1, 4분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가 5분의 4다라고 했어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탄젠트 세타는 얼마냐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5분의 4래, 5분의 4. 코사인 세타가. 아니, 사인 세타가. 어떻게 보란 얘기야? 점이 있는데, 이렇게 하자. 지금 이걸로 풀지 말고, 오늘 배운 내용을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사인 세타가 5분의 4래요. 사인 제곱은, 아까 뭐랬지? 1마 코사인 제곱이라 했잖아.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된다고? 루트 1마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순서를 바꾸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1마 사인 제곱 세타 되는 거겠죠? 계산해 봅시다. 이 사인 세타가 5분의 4예요. 제곱하면 25분의 16, 1에서 빼면 25분의 9. 계산하면 얘가 얼마 나와? 5분의 3이 나와요. 근데 이 공식에서 코사인을 넘긴 다음에 루트를 취한 거니까 답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코사인의 분은 뭐가 될까요? 몇 사분면이라고? 1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분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답은 뿔마 5분의 3 중에서 누구만 답이 된다? 5분의 3만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사인을 알면 코사인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같은 원리로 탄젠트를 구하고 싶어요. 탄젠트는 누구분의 누구라고? 코사인분의 사인이라고요. 약분돼서 얼마 돼요? 3분의 4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각을 알 때 나머지 거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밑에 2번 풀어볼래요, 너희들이? 코사인 세타가 7분의 1이에요. 탄젠트랑 사인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하는 겁니다.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종 답은 숫자로 나오지는 않을 거야. 뭐 1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1, 0 나올 수 있지만 웬만하면 사인, 코사인이 남아 있을 거야. 그래서 간단히 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해보자. 지금부터는 각이 다 세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인, 코사인 쓰는 게 너무 귀찮아서 SC 대문자로만 쓸게요. 자, 사인과 코사인을 합에 대한 제곱을 구하래요. 전개하시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플러스 2SC 맞아요? 더하기 제곱하시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SC 맞아요? 합치란 얘기야. 없어질 거고 얘가 얼마라고? 얘 얼마라고? 답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별거 없죠? 공식만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이제 탄젠트가 있어요. 뭐지? 간단히 하는 데 있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3개나 있으면 복잡하다니까? 누굴 먼저 바꿔? 얘를 먼저 바꾸는 거 얼마로? 코사인분의 사인. 각이 똑같으니까 약식으로 쓸게요. 이거인 거겠지 이제? 분모도 달라. 너무 힘드네. 끝? 너무 간단하진 않아. 뭐 할까? 뭘 어떻게 바꿔요? 1만 사인? 얘를 뭘로 바꿔? 얘 코사인으로? 이거 코사인 아니에요. 이거 코사인 아닌데. 얘야. 계산할 거야. 그렇지. 통분. 그럼 여기 곱해서는 빼기니까 빼기 쓰고 얘랑 얘 곱하는 거죠. 통분하는 거니까 얘랑 얘 곱하면 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맞죠? 통분하면 이렇게 돼요. 별거 없어. 순서 바꿀게. 코사인 1마 사인 여기에서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얘 얼마 돼요? 1 마이너스 사인 슉 답은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라고? 간단히 정리하는 문제 유형이고요. 다음 또 한번 해볼게요.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라고 나와 있고 세타만 알아요. 그리고 세타 사인 값이 들어가는 관계식을 알아요. 세타는 2, 4분면의 각 이거. 지금 보여야 되는데 얘가 사인 세타처럼 사인 세타로 되어 있고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 복잡해 보이기는 한데 이것식 정리하면 우리 뭐 구할 수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뭘 구할 수 있는 거죠? 사인 값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문제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조건이면 x값 구할 수 있겠냐고요. 구할 수 있어요. 양변에 크로스로 곱하든 분모 없애든 하면은 x값이 나온다고. 이건 x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얘도 무조건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미 썼으니까 사인 세타를 x라고 치환을 하고 계산을 하시면 2-2x 1 플러스 x가 돼서 3x는 1 되고요. x는 3분의 1 돼요. 근데 이 x가 실제로 누구였어? 사인 세타였던 거고 사인 세타는 3분의 1이다가 계산이 된 거라고요. 됐니? 사인 세타는 3분의 1이야. 이걸 이용해서 누굴 구하래? 탄젠트를 구하래요. 탄젠트를 구하려면 아까 말 탄젠트 누구 분의 누구라고? 코사인 분의 사인. 사인은 아는데 누굴 몰라? 코사인 모르죠? 코사인 구하자고요. 방법은 코사인 제곱은 1마 사인 제곱. 그럼 9분의 8이죠? 그럼 코사인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를 취한 3분의 2루트가 됩니다. 단 루트를 취한 값인 거기 때문에 제곱해서 얘가 되는 수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단 말이에요. 코사인 값은 양수, 음수 둘 다 될 텐데 얘가 몇 사분면이래? 2, 4분면이라고 했으니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예요. 됐죠? 그럼 사인 알았고 코사인 알았고 탄젠트는 이것분의 이걸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끝내는 문제예요.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잖아, 계산하는 거는. 해석하는 거 없잖아. 할 수 있죠? 자, 이거는 내용을 딱 보는 순간 기억나야 돼. 중3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이에요. 합을 알아. 곱이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 합과 무엇을 알아야 곱을 구할 수 있죠? 제곱의 합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진 않지만 얘는 얼마야 무조건? 1이야. 그럼 제곱의 합과 합을 알아.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뭐 이거잖아. S 플러스 C의 제곱에서 이 SC를 빼면 S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넣어서 4분의 1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SC 되겠고, 얘가 얼마라고? 무조건 1이라고요. 그럼 이항시켜서 계산하시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처럼 합, 곱, 제곱의 합, 이 셋 중에 둘을 알면 나머지 하나 무조건 구할 수가 있는데,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항상 얼마야? 1이란 얘기인 거야. 그러니 합 또는 곱을 알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세제곱짜리는 사인 세제곱, 코사인 세제곱은요, 사인과 코사인의 합에서 뭐 해줘? 공식 기억나요? 사인 제곱? 맞아요. 근데 얘가 얼마라고? 1. 이거 1이야. 사인 코사인 좀 전에 구했잖아. 넣으면 되고요. 아니 뭐야? 얘도 알고 있잖아. 다 곱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괜찮겠니? 이렇게 풀어내는 문제예요. 어때? 할만하죠? 괜찮아요. 자, 11번. 요거까지만 내가 풀어줄 거고, 그럼 너희들이 이제 연습을 좀 해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사인과 코사인이라고 했을 때 K값을 구하래요. 2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뭐라 한다고? 사인과 코사인이라고 한다. 그럼 사인과 코사인을 전부 다 대입해? 아니죠. 두 근이 마치 문자처럼 되어 있으니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서 우리 뭐 이용하죠?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 뭐 이용하는 거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식.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의 합은요 4분의 1이에요. 사인과 코사인의 곱은요 이거 이용해서 K값 구하래. 근데 얘들아 말이 안 돼. 사인, 코사인, K 모르는 게 3개나 되잖아. 식이 몇 개야? 2개. 식이 3개여야지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아직 안 되잖아. 그렇지. 숨어 있는 거. 이거 얼마다? 1이다. 이거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곱셈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사인 코사인의 합에 대한 제곱은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2S인 거잖아요. 얘가 4분의 1인 거니까 16분의 1 되는 거고, 얘가 1인 거고요. 2SC인데 SC가 4분의 K인 거니까 4분의 2K가 되겠죠. 쉬운 K만 남네, 그죠? 16분의 1은 1 더하기 K. K는 뭐야? 마이너스 16분의 15가 나오네요. 됐니?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라고요. 됐죠? 네. 자, 일단 그러시면은 지금 보세요. 어디 푸냐면 110부터 113까지의 밑에는 예제 풀게요. 바로 풀어봅시다. 시작. 쉬는 시간은요?